제가 외주도 1,000만 원짜리 넘는 거 따고 1,500만 원, 2,000만 원 날리고 사기 당해가지고 그래서 잘 안 됐고, 디지털 노마드 삶을 되게 좋고 즐겁고 행복하긴 한데 그거 말고 제가 추구하는 건 또 다른 방향성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퇴사하고 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 사이드 잡으로도 충분히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그러고 나서 퇴사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네. 왜냐면 어차피 간단하게 시간 많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간단한 본인에 대한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규태고요. 일단 저는 사실 좀 특이하게 되게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일단 원래 축구 좋아해서 축구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축구 코치 생활을 했었고, 근데 그것도 제가 좀 철학이 되게 특이한 게, 어쨌든 먹고 사는데 이제 걱정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편의점에 가서 일해도 나 혼자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당연히 좋아하니까 더 잘할 거고, 더 잘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거고, 그럼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축구 좋아해가지고 축구 관련된 일 찾다가, 이제 제가 선수는 못하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축구 코치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축구 관련된 자격증이랑 이런 걸 따서 축구 코치 생활을 했고, 그게 한 7, 8년? 그렇게 해서 축구 코치 경력도 많이 쌓이고 인정도 받고 했는데, 그렇게 7, 8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했을 때 좀 저는 생각보다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집도 사고 싶고 좋은 차도, 그 물질적 욕구? 뭐 세계 여행도 가고 싶고. 근데 이 코치 생활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매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됐고, 근데 이제 부자가 되려면 보통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책 읽는 거 싫어해서 그때 당시 오디오북이 유행이어서 그 오디오북을 읽다가 구의 추월 차선 그거를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에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사업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IT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스타트업 IT 창업을 좀 했었고, 근데 잘 안 됐어요. 망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했는데 망해가지고 미아방지 팔찌였거든요. 근데 외주 개발도 맡기고 했는데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날리고 사기 당해가지고 그래서 잘 안 됐고, 근데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제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스타트업에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창업을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랬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 창업을 하려면 내가 뭘 필요할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 좀 고민했는데, 친구한테 조언도 얻고, 성공한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개발자가 되라는 거예요. 개발자가 되면 돈도 받고, 네가 만들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만든 다음에 하면 돼,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개발자 하려고 알아다 보니까 개발 배우는 데만 뭐 한 2, 3년 걸리고, 그거 직장 생활하면 뭐 3, 4년 걸리고, 그럼 창업하는데 한 5, 6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 제가 봤을 때 길어가지고, 제가 생각한 창업은 어쨌든 제가 초기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으면, MVP 정도 만들 수 있으면 그걸로 뭐 사람 모으고 투자 유치하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노코드에 대해서 우연히 알게 되고, 노코드로 빌드해서 뭐 실제로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에 다니던 회사고, 거기에 연락해가지고 이제 나 노코드에도 관심 있고, 그때 당시 B2B 사스에도 관심이 있는데 좀 배워보고 싶다. 대표님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대표님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일하게 되고,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이제 노코드 개발자로 일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상상한 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창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재작년 한 4월쯤에 나와서 이제 창업하려고 이제 도전을 하다가, 이제 제가 뭔가 창업을 하려면 끈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거를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려면 집착해야 되고, 집착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내가 그런 사랑하는 요소가 필요한데, 그런 게 저는 못 찾았어요, 아직.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은 생존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생존 안 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걸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갖고
일단 생존을 하자 어떻게든. 그래서 이제 뭐 외주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전자책도 팔아보고 여러 가지 막 테스트를 했죠. 근데 어쨌든 외주랑 이제 강의만 살아남았고, 그래서 외주랑 강의 가지고 이제 해외 다니면서 이제 생활하면서 좀 많은 경험을 해보자, 그런 마인드로 지금은 계속 하고 있고, 지금은 약간 그런 걸 해보면서 느낀 거는 되게 좋긴 한데, 디지털 노마드 삶을 되게 좋고 즐겁고 행복하긴 한데, 그거 말고 제가 추구하는 건 또 다른 방향성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저는 그냥 일에 몰입해서 좀 위대한 것들을 좀 창조해내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즐겁게 자유롭게 또 사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방향성을 아마 가려고 일단 올해 안에는 좀 세팅해서 그런 걸 해보지 않을까. 디지털 노마드는 수단이고 더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다. 디지털 노마드가 뭐 삶의 방식일 수도 있는데, 방식으로, 네. 요즘에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니즈가 되게 강했는데, 요즘에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월 500, 월 1000을 그냥 꾸준히 벌고 싶다, 한 이 정도에서 차라리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거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얼마 벌면 네. 이 정도는 만족할 수 네, 있는 금액이다. 네. 아,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주에 몇 시간씩 워라밸 없이 일하잖아요. 네. 그냥 그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거야. 음. 네, 근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저는 그것보다 이 방향성인 것 같다? 요즘에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근데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좀 어디서 여행하면서 지낸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베트남이랑 태국에 있었고요. 계속 외주 개발하고 네. 유튜브도 도전하려고 음. 막 찍다가 마다가 여행 유튜브의 고충을 그때 느꼈어요. 아,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서 뭐 선호하는 기준 같은 게 있다면 뭐 비용이든 뭐 치안이든 뭐 날씨든. 일단은 디지털 노마드 자체가 그냥 저는 그냥 약간 삶의 방식이라고 좀 생각했어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살고 싶다, 약간 이런. 그래서 이런 방식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자유로움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일단은 디지털 노마드 삶을 살면서 공간의 자유는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사실 시간의 자유는 못 얻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노가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내 시간을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소에 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뭐 디지털 노마드 할 때 기준은 그냥 내가 뭐 자유로움을 느끼는 공간에 있는 거, 그게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여행 다닐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행 엄청 다닐 큰 장점. 그럼 장소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게 좋다고 하셨는데, 뭐 카페나 뭐 코워킹 오피스도 있고 도서관 같은 데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중에서는 뭐 어떤 공간을 좀 선호하시는지. 보통은 이제 공유 오피스 이런 데보다 카페를 많이 선호하는 카페. 편인 것 같아요. 조금 자유롭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좀 네네. 그런 분위기를 더 선호하시나요? 그러면은 생활 방식으로서 디지털 노마드로 생활을 좀 하고 계신데, 그럼 하루에 루틴이 좀 있나요? 루틴이요? 루틴이 아무래도 정해지지 않으면은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뮤니티 만들어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잡힌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시다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생산성이 극도로 차이가 나요. 자기 싸움이에요. 자기가 생산성을 잘 지키면 잘 되고 안 지키면 안 되고, 시스템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잘 지켜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한없이.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게 좀 저는 생산성의 차이가 오고, 그래서 저는 아예 오전 파트타임 제가 최소한 이때 일어날 수 있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네. 일부러 4시간을 잡아놓은 거고, 네. 8시부터 12시까지는 일부러 파트타임 그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시급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루틴을 만드는 거고, 제가 이때 일어나서 무조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는 수익의 안정성. 확실히 수익이 큰 금액이 아니어도 안정성이 있는 거랑 없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잡고 있고, 오후에는 이제 외주 개발 했던 거 하던가, 아까 유튜브 하려는 거 네. 그런 거 하던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아, 네, 좋네요.
사실 저희 회사도 이런 거를 잡고 또 팀원들끼리 컨센서스 잡으려고 매일 오전 8시에 모여요. 짧게라도 막 짧게 한 15분이라도 그 점을 하는 데서는 정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루틴이나 아니면 아침에 뭔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필요하겠네요. 네, 필요한 거. 일주일의 목표를 좀 정해서 네. 한 주에 어떤 해고를 같이 또 맞아요. 한다거나 네, 맞아요. 필요하겠네요. 네. 뭐 주간 미팅 아니면 뭐 데일리 스크럼 이런 게 회사에서는 하니까 확실히 그런 걸 하면은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하면은 혼자 그걸 하면 되는데 혼자 하면 그거 안 하게 되고 맞아요. 놓치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같이 하면 어쨌든 내가 놓치어도 이 사람이 데일리 스크럼 있잖아 하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조금 더 체계화되면 좀 더 그 삶에서 좀 더 생산성을 유지하지 않을까. 좋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주제가 어떻게 했는지 좀 전환 과정 뭐 이런 거기도 한데요. 처음으로 원격 일로 수입을 달성한 업무가 어떤 건지. 제가 그 노코드 툴 중에 이제 버블이라는 툴 사용하고 있고요. 그 툴이 이제 뭐 아이웹이나 이런 것처럼 노코드 베이스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 좀 더 자유도가 엄청 높아요. 대신 뭐 배우는 난이도는 좀 더 높겠죠? 어렵겠죠? 근데 그 툴로 이제 웹하고 앱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서 그거를 전에 회사 다닐 때 개발 업무를 그런 거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만족하신 클라이언트 분이 제가 나왔는데도 저한테 그냥 요청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수입을 좀 얻었던 것 같고 그때 당시 한글 교육 서비스를 하시는 대표님이었고 그 한글 전용 번역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파고나 이런 것들 번역기들 다 있지만 한글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높임말이나 이런 거 번역이 안 되고 그런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독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뭐 높임말 쓸 건지 아니면 친구인지 아니면 가족인지에 따라서 저희는 다 틀려지잖아요. 그 글이. 그래서 한글 전용 그걸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첫 아마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회사 생활 이후에 혼자서 이제 하실 때 이제 가장 효과적이었던 뭐 채널이나 뭐 이런 업무. 일단은 마케팅은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도를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나마 뭐 효과적이었다고 하면은 아까 날라간 스레드 얘기. 네. 네. 제가 원래 인스타 그 스레드가 한 2,000명, 1,000몇 명까지 모았거든요. 아, 네네. 그 기존 개인. 네. 그게 해킹당해가지고 다시 지금 몇십 명, 10몇 명으로 다시 하고 있어. 짜증나더라고요. 해킹 진짜 위험해요. 그때 한창 브랜딩이 잘 돼가지고 그걸로 제가 외주도 1,000만 원짜리 넘는 거 따고 왜냐면 그때 그 말하시는 대로 그 IT 전문성 있는 거 창업 관련된 얘기 계속 써가지고 그 관련된 사람만 계속 저한테 모였을 거 아니야 팔로워들이. 네. 그래서 인지도가 되게 높아진 상태여서 되게 그런 의뢰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다시 키우려니까 너무 짜증나. 아쉽네요 진짜 그거. 네, 스레드가 제가 그래도 나름 초창기에 시작해가지고 좀 그걸 빨리 모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광고성이나 이런 정보성이 많이 넘쳐나는데 그 한 1년 전만 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거기서 유의미한 마케팅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 쓰기도 편하고 사실 아, 네. 원래 글 쓰는 걸 그럼 좀 좋아하셨었나요? 그렇진 않은데 네. 그 생존을 위해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IT 관련 프로젝트 거기 뭐 커뮤니티 같은 데 있는데 그런 데도 글 남기고 제가 창업했던 것들 남기고 다른 채널도 또 남기고. 좋습니다. 네, 그럼 좀 다음은 좀 이제 리스크나 뭐 역경 같은 부분인데요. 디지털 노마드로 살면서 뭐 큰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 일단은 디지털 노마드가 뭐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간 사람은 상관없는데 초기 단계인 사람은 항상 위기인 것 같아요. 자기가 생존이 여유 자금이 있는 게 아니면 뭐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 일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프리랜서랑 그냥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네. 프리랜서인데 그냥 프리랜서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업무를 디지털 공간에서 한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프리랜서가 항상 불안정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궤도 오르기 전까지. 아직은 저도 그런 불안정한 단계인데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낮에 파트타임을 하는 거고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 목표는 어쨌든 월에 이제 500 이상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올해 목표고 그렇게 만들면 이제
또 다시 동남아 나갈 것 같고 더 이상은 원래 1,000만 원 정도 이상 만들면 저도 미국에 한번 갔다 오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전 LA 근처였습니다. 그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실리콘밸리 미국. 그래서 한번 거기도 좋습니다. 투어하고 가고 싶다 했는데 네. 미국은 1,000만 원으로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항상 위기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언제든 이게 끊기면 오늘 당장 만약에 파트타임 끊기고 갑자기 외주가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사실 항상 불안하죠, 네. 사실. 네. 네. 그런 게 또 큰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 심리적인 네. 불안감을 좀 해소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팁도 공유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나 네. 이런 거 경험을 어쨌든 각자 그쵸. 다른 경험을 해봤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런 그리고 부분. 말씀해주신 그 파트타임 잡을 나의 루틴을 위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것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저 같은 상황이 있으신 분은 무조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은 좀 팁이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기 이제 디지털 노마드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 한 가지가 있다면, 나만의 팁이 있다면. 저는 그 상품 만들어서 엄청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양한. 그래서 제가 일단 잘하는 걸로 상품 만들고 제가 배우고 싶은 걸로 또 상품 만들고 예를 들면 제가 버블 툴 할 수 있으니까 툴 강의 상품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강의 구성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뭐 팔고 프로세스 그거는 팔리고 나서 구성하고 막 그런 식으로 외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고 뭐 제가 하고 싶은 걸로 상품 만든 거는 마케팅을 제가 못하니까 마케팅 하고 싶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케팅은 30만 원짜리 30만 원 주면 내가 마케팅 대행해줄게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팔아보고서 진짜 진행해보고 그래서 자기만의 상품을 그냥 많이 만들어서 좀 팔아보면서 팔리면 그때 진짜 열심히 배우면서 돈 벌면서도 배울 수 있고 일단 실행해라. 네, 안 팔리면은 안 팔린 이유를 다시 개선해서 팔아보면 네. 되니까 그렇게 자기만의 상품을 계속 파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파는 거에 네. 두려워하더라고요. 짜치는 파는 것 거. 같다 생각하나? 네. 그것도 있고 뭐 진정성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디지털 노마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만약에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약간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퇴사하고 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 사이드 잡으로도 충분히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그러고 나서 퇴사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네. 왜냐면 어차피 퇴사하고 나와서 하면은 시간이 더 많아서 잘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시간이 그냥 없는 건 똑같고 네. 왜냐면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사람이 단기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잘 안 돼가지고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이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고 싶으면 일단은 직장 다니면서 단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벌어보고 뭔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네, 돈 버는 것도 다른 얘기니까 네. 자기가 직접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